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콜. 자,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인지 날이 정말 추워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겨울을 좋아하는 게 뭔가 추운데 따뜻한 그런 게 공존하는 거랄까? 뭔가 예를 들어보면 막 되게 날이 너무 추워서 손 호흡 불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어묵 이런 거 하나 딱 먹는 게 이런 조화로움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뜨끈한 음식들이 유독 빛을 발하는데요. 네. 저희 차이나 코드에도 그런 존재가 계십니다. 저희가 중국어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는 분이죠. 중국어계의 뚝배기 페이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묵 얘기하시길래요. 어묵 맛있겠다. 가는 길에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소개가 훅 들어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전 차이나코드에서 뜨뜻함을 담당하고 있는 BJ 페이입니다. 네, 오늘도 중국어 열정 바짝 대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차이나 코드의 반고정이죠. 오늘도 눈이 부십니다. 샤이닝 스타 한경 씨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중 MC로 활동하고 있는 이한경입니다. 네, 피디님 보고 계시죠? 고정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방송하다 갈게요. 네. 네, 고정이 되는 그날까지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규 씨. 네. 남규 씨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 갑자기요? 네. 너무 불안해진데 이러면 뭘까요? 어떤 얘기죠? 남규 씨를 보면 이 생각 바로 들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했겠구나. 학생회장 꽤나 해봤겠구나. 네, 정말 그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없는 외모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안경, 꿀대 안경 딱 끼고 그 꼭 굳이 원서로 된 영어로 된 책 들고 있는 그 훈남 오빠 좀 떠올랐어요. 네. 이거 뭐 딱히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말로 알아듣고 그런 훈남 이미지로. 네. 근데 왜 갑자기 공부 얘기는 불안하게 왜 그래요? 꺼내시는지. 페이쌤이 좀 전에 지하철에서 공부하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진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책 보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네. 진정한 공부의 신이라면 이 정도 공부는 해줘야 돼요. 보실까요? 어머. 뭐예요? 공부하는 거 그냥 책상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이 사진 보시면요. 지금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장소가 사람들이-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 학생이 지하철 안에서 이 간이 아이고. 책상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옆에 아주머니 보이시죠? 네. 네. 저 옆에 앉아 계신 바로 분. 이 학생의 어머니라고 해요. 네. 네,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아들의 책상을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목격자에 의하면 모자가 전철을 딱 타더니 너무나 익숙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책상을 탁 펼치고 어이구. 아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교육열이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네. 이 정도까지 공부를 시켜야 하나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이 어머니도 나름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책상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지하철을 탔고 이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 닦는 중에 아들이 집에 가자마자 너무 놀고 싶어갖고 지금 공부를 다 해놓겠다 이런 사연이라고 하는데 잘 네.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공공시설에서 저런 행동은 좀 민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길 바라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화면으로 또 이렇게 열공하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또 학구열이 활활 불타오릅니다. 우리도 빨리 공부를 한번 하러 가보죠.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시작합니다. 各位晚上好，我是黄宝梅，欢迎收看中国密码。 大家好，我是李南圭. 남규 씨,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숙제 있었는데 해오셨나요? 숙제요? 네. 제가 솔직히 숙제 같은 거 있으면 다 이거 메모를 해놓거든요. 네. 근데 숙제 없었습니다. 메이오 숙제. 어? 정말 없었어요. 아니 아까 전철에서 숙제하는데 못 보셨어요? 진짜 없었는데? 펴놓고 네. 네. 이게 보니까 제가 내드린 숙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해오겠다고 했던 어떤 문장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판 네, 무덤이라고 할 수 있죠. 几天不见，你
니껑 피아량러. 좋습니다. 좀 더 열심히 연습하시고 더 진심을 담아서 하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만나면 좀 들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쿵 멘트.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심쿵 멘트. 이제야 기억이 나요. 뭐 숙제까지는 아니었는데 또 제가 제 무덤을 이렇게 또 스스로 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습을 하긴 했습니다. 오. 심쿵을 시켜야 되니까 또 네,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황보미 선배님, 페이쌤 그리고 우리 샤이닝스타 한경 씨까지 제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几天不见更漂亮了几天不见更漂亮了 탈락. 탈락이 다시 다시 한번. 한번. 너무 영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너 영혼을 담아서 자연스럽게 이 새 여자 너무 버거워요. 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어요. 几天不见更漂亮了 웃으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되게 활짝 웃었는데. 네. 웃으면서 한 번 마지막으로. 几天不见更漂亮了 오, 几天不见更漂亮了 웃으면서 한 번 마지막으로. 几天不见更漂亮了 오, 정말 좋습니다. 엎드려 절박이네요. 아이고, 네, 통과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요. 뭐 남규 씨의 중국어가 늘 수만 있다면 엎드려서 절 받는 거 네. 정도야 뭐 감수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我也很高兴，我很高兴，谢谢你。 오. 네, 이 남규 씨도 더 멋있어졌으니까 니에껑 슈알러. 탈락 다시 한번 영혼을 감정, 담아서 감정. 해주세요. 니에껑 슈알러. 이게 껑슈아일러. 네. 근데 팬쌤 저희가 늘 똑같은 칭찬만 하는 것 같아서 네. 남사친이나 이 남자 동료한테 들려줄 수 있는 기분 좋은 칭찬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우리 남규 씨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신조어, 유행어가 한 단어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우리말로 그 훈남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중국어에도 여기에 딱 어울리는 단어가 있어요. 쉽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누안난, 누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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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아는요 따뜻하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남녀 할 때 그 남자 할 때 남자예요. 즉 따뜻한 남자. 너무 훈남이랑 그 뜻이랑 딱 잘 어울리는 단어죠. 그러네요. 누안난. 그렇습니다. 네. 타실 누안난. 좋아요. 니실 누안난. 네, 어. 니실 누안난. 니실 누안난. 아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너무 들었다 놨다 저를 하시는 분이 막 예쁘다고 할 땐 안 받아주다가 또 이렇게 훈남이라고 하니까 또 차이나 코드 너무 사랑합니다. 아, 정말 네. 여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걸 중국어로. 네. 我爱中国密码. 와 좋습니다. 중국어 중국어 미마까지. 미마, 네, 그러면 이제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수업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수업 시작이 임박했어요.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있죠. 야오 샹커러. 야오와 러가 만났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있는 건 뭔지 여러분 두 번 따라 하시면서 한번 캐치해 보세요. 야오 샹커러. 시작. 要上课了. 한 번 더 해볼게요. 야오 샹커러. 시작. 要上课了. 네. 아니 저는 이거를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네. 너무 익숙한데요. 아 그렇겠구나. 보통 네. 중국에서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手背后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중샷. 열중샷, 열중샷. 手背后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릴 때니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막 선생님, 안지, 안지, 要上课了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지, 안지, 要上课了 이렇게 많이들. 그러니까 딱 그때 생각하면서 갑자기 긴장이 확 드네. 아, 조용 수업해야지 뭐 이런 네. 느낌이었나 봐요. 네. 중국의 수업 시작 분위기도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그러면 샹커가 수업을 시작하다라는 역시 뜻인가 오미 씨 봐요. 눈치 중국어 1등입니다. 아, 근데 그 정말. 혹시 샹빠 할 때 그 샹이랑 맞아요. 뜻인가요? 네, 샹에는 이제 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언가가 시작된다라는 뜻도 있어서 샹빠는 이제 어른들이 출근하는 거, 네. 샹커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샹커 좋습니다. 그러면 퇴근하는 거는 시아반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수업을 끝낼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시아를 시아. 붙여서 네. 시아커, 와, 시아커. 근데 되게 기분 좋게 시아커. 좋습니다. 시아커. 네. 이상하게 이런 단어들은 오늘 처음 배우는 건데도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않죠. 네. 좋습니다. 시아커. 좋습니다. 네, 시아커. 자, 그럼 다시 복습으로 돌아가서요. 要上课了라는 문장이 나왔었는데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문장 끝에 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要上课了는 수업이 시작되었다라는 완료의 표현일까요? 제가 또 복습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다. 땡. 네. 왜냐면 이 앞에 야오 이게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마감 임박할 때 임박 그러니까 수업이
곧 시작하려고 한다. 네. 러가 야오를 곧 발생하려고 하는 일을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숙제 제대로 해오셨네요. 역시 모범생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뭐 제가 뭘 더 알려드릴 것도 없는 것 같고 두 분 너무 잘하시니까 再见,我要走了. 再见,我要走了. 이거 누구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 아무도 반응하지 않죠? 어떡하지? 제가 잡겠습니다, 쌤. 가지 마요. 쌤이 없으면 차이나코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지금까지 이 야오랑 러가 들어간 예문을 만들어서 복습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진짜 저번 주부터 제가 러가 정말 지겨웠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네. 오늘 또 러 하나요? 저도 궁금하던 차인데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老师今天我们学什么? 찐티야, 오늘은요. 오늘도 또 러 한다 그러면 너무 권태로워 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오늘은 러 말고요. 러가 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러 친구를 좀 데리고 왔는데요. 러는 동사 뒤에 딱 붙어가지고 그 동작이 완료됐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먹었다, 吃了, 마셨다, 喝了, 그리고 샀다, 买了, 그리고 떠났다, 走了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먹었다가 아니라 나 그거 한번 먹어봤어. 나 그거 한번 사봤어. 한번 마셔봤어와 같이 그런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의 표현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네. 이게 뭐뭐 해본 적이 있다 하면 영어로 저희가 배웠을 때는 have been to 이거를 썼던 것 같은데 지겹게요. 네. 그럼 중국어도 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지난번에 동사 뒤에 러만 딱 붙이면 끝났던 것처럼 얘도 한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하.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글자는요. 따라해 볼게요. 꾸어, 우와. 꾸어. 우와. 느낌 어떤 거냐면요. 자, 마셔봤고, 나 가봤고, 괜찮다. 해봤고. 그래서 귀엽다. 꾸어. 네. 이거 좀 페이스 아이디어가 정말 넘치는 쌤 같아요. 쉽게 금방 외워지는데 네. 뭐 해봤고라고 아, 하면 좋습니다. 제가 네. 간단하게 한 3문장 정도 읽어볼게요. 같이 해봐요. 먹어봤을 땐 吃过, 吃过 칠고. 吃过. 자, 그리고 마셔봤을 땐 喝过, 喝过 喝过. 喝过 좋아요. 자, 어딘가 가봤을 때는 去过, 去过去过. 去过.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요, 발음이랑. 네, 너무 잘 따라하셨고요. 이번에는 좀 긴 문장들로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한번 말해 볼 테니까요. 어떤 문장인지 어떤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我去过中国.我去过中国. 무슨 나는 뜻일까요? 중국에 가본 적 있다. 그렇습니다. 취라는 동사 뒤에 꾸어가 붙어서 중국 가본 적이 있다. 조금 더 문장의 레벨을 좀 높여볼게요. 我吃过北京烤鸭. 我吃过北京烤鸭. 제가 좋아하는 베이징덕을 먹어본 적이 있다. 네, 베이징 카오야만 딱 들리신 건 아니죠. 여기서는 우리 구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吃过 먹어봤고. 먹어봤다. 자, 오늘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我喝过白酒. 我喝过白酒. 뭘 마시는 표정이 이 문장이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喝过白酒. 무슨 이게 뜻일까요? 술의 종류인가요? 네, 지효가 바이주 술인 예전에 배웠던 빼갈의 뜻이죠. 백주라고도 표현하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나는 중국 백주를 술 그 백주를 마셔본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사봤어, 한번 마셔봤어와 같이 그런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의 표현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한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하.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글자는요. 따라해 볼게요. 꾸어, 우와. 꾸어, 우와. 먹어봤을 땐 吃过, 吃过 吃过. 吃过 자, 그리고 마셔봤을 땐 喝过, 喝过喝过. 喝过 좋아요. 자, 어딘가 가봤을 때는 去过,去过去过. 제가 한번 말해 볼 테니까요. 어떤 문장인지 어떤 뜻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我去过中国.我去过中国. 무슨 나는 뜻일까요? 중국에 가본 적 있다. 그렇습니다. 취라는 동사 뒤에 꾸어가 붙어서 중국 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할 때도 역시 마만 붙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가본 적 있니? 하면 니 취고 중국마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니 취이고 중국어 너무 중국 사람 같아서. 你去过中国吗?你去过中国吗? 근데 지금은 니 취이고 중국어 너무 중국 사람 같아서 성을 좀 지켜가지고 사투리 같았어요. 니 취이고 중국어 니 去过中国吗? 네, 보통 우리가 성조가 좀 어색하게 들릴 때는요. 일성을 꾹꾹 막 눌러서 그럴 때가 많아요. 방금도 중국어 이렇게 하니까 어색했던 거고 중국어. 중국어. 네, 그것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니 취고 중국어 你去过中国吗? 네, 그러면 한경 씨도 남규 씨에게 질문 하나 그러니까 해볼까요? 제 상황에 맞춰서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요. 아, 무섭게도. 어떤 질문 할지 네. 몰라요 이거. 자, 남규 씨. 네. 你去过中国吗?你去过中国吗? 아, 아. 실제로? 실제로. 실제로 네, 대답할게요. 실제로. 我去过. 오, 저는 가보셨구나. 중국을 가봤습니다. 오. 근데 사실 제가 안 가봤어도 안 가봤다는 말을 몰라서 말할 수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엄청. 다행히도 네, 가봐서 세상에, 대답을 네. 이렇게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속이면 안 되니까 일단 저희가 안 가봤다는 이 부정 표현도 꼭 배워야겠어요. 자, 중국어의 대표적인 부정부사는요, 뿌하고 메이가 있는데요. 지금의 경우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뿌일까요? 메일까요? 없다. 이거는 뭐 거의 답을 떠먹여 주시는데요. 그렇죠. 네, 없다. 그렇죠? 거의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거니까 없다의 메이 그렇습니다. 부정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에 가본 적이 없다 하면 我没去过中国,我没去过中国. 맞아요. 메이, 좋습니다. 취국어, 중국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제가 안 해본 것들에 대해서 몇 문장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네. 한번 두 번씩 말할 테니까 듣고 맞춰주세요. 我没喝过白酒. 我没喝过白酒. 거짓말해도 됩니까? 아, 들켰네. 아, 당황스럽다. 네, 아까 바이지오는 중국 술, 그 백주라고 했고요. 그럼 네. 한경 씨가 안 해본 건 백주를 마셔본 적이 없다. 없다. 네. 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거짓말을 해보고요. 자,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我没吃过中国菜. 我没吃过中国菜.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먹어본 적이 적이 없다. 없다. 오, 너무 확실히 잘하시네요. 먹는 거는 빨리 들려. 네, 그렇습니다. 먹을 걸로 하니까 이해가 막 쏙쏙 되는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문장들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저 하나 떠오르는 게 어떤 걸까요? 我们见过吗? 아, 我们见过吗? 아. 아니, 워먼 세상에나. 찌꺼마. 너무 올드한 멘트 아닌가? 아, 이 자리에만 느끼한 여기가 자리가 이상한가요? 것 같아요. 네. 버터가 발라져 있나? 그러니까요. 알아들으셨나 봐요, 보미 씨가. 근데 우리 만난 적 있냐? 맞아요. 맞다. 정말 올드한 멘트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막 네. 이런 멘트죠. 我们没见过吗? 혹은 我们见过吗? 라고 했고요. 자, 我们没见过,见过,见过. 见见过. 짜이찐 할지 그 찐. 见过. 네, 더 냉정하게 해주세요. 저희 만나본 적 없는데요. 我们没见过. 좋습니다. 네. 여기 무서워요. 이 자리 너무 무서워요. 네, 이 자리에 앉으면 모두 연기 꿈나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꾸어를 공부할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경험을 답할 때는 보통 이런 답변을 많이 해요. 我去过一次. 아, 제가 손에 또 해버렸네요. 我去过一次. 네, 이츠. 어떤 의미일까? 손에 다 해버렸어요. 이걸 모르면은 안 되겠죠. 네. 숫자가 뭐 1이 있으니까 한 번 네. 가봤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츠는요, 횟수를 표현할 때 몇 번 할 때 그 몇 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츠 한 번, 2츠 두 번, 3츠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을 아주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가봤으면 很多次. 很多次. 좋은 엄청 표현이에요. 많이 가봤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한글 문장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번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 업그레이드 됐네요. 네. 자, 첫 번째로. 나 먹어봤어. 한 번. 어, 나 먹어봤어. 한 번. 그대로 해볼까요? 我我. 吃过过一次. 맞아요. 어수는 이대로 하셔야 돼요. 나 먹어봤어. 한 번. 我吃过一次. 같이 해볼까요? 시작. 我吃过一次.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나 가봤어. 두 번. 가봤어. 두 번. 我去过两两次. 次. 그렇습니다. 两次. 两次. 같이 해볼게요. 我去过两次.
我去过两次. 네, 그럼 마지막 문장 또 드릴 텐데요.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중국어를 할 테니까 한국어로 번역해 보세요. 我说过很多次我说过很多次 와, 엄마한테 듣던 말인데. 네, 선생님한테도 많이 듣고 이게 연기를 我说 섞어서 过很多 하시니까 次 말하다. 네, 말한 적이 있다. 나 여러 번 很多 말했어. 次. 그렇죠. 아주 진리게 얘기했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왠지 저희에게 하는 말 같아서. 네.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없다. 이거는 뭐 거의 답을 떠먹여 주시는데요. 네, 없다. 그렇죠? 거의 뭐 그런 경험이 없는 거니까 없다의 메이 부정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메이 취고 중국 맞아요. 매일 취고 중국 너무 좋습니다. 我没吃过中国菜我没吃过中国菜 나는 중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너무 확실히 잘하시네요. 먹는 거는 빨리 들려. 네.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 차이나 코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을 알아볼까요? 네, 북경 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입사원 리낭꼬이 남규 씨께서 긴장되고 설레이는 마음에 보미 대리에게 자꾸 자문을 이렇게 구합니다. 어떤 걸 또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한경 씨? 你去过北京出差吗你去过北京出差吗 뭘까요? 취고 베이징까지는 들리는데 네. 그 뒤에 추차이? 추차이는 추차이. 추차이가 뭐예요? 추차이. 회사에서 가는 거니까. 맞아요. 아. 느낌은 뭐- 올 것 뭘까요? 같아요. 추차이 출장. 추차이. 맞아요. 추차이 예전에 한번 수업 때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我说过很多次 추차이. 이게 출장이에요. 추차이. 네. 我说过很多次 바로 이렇게 어. 我说过很多次였지만 네, 출차이는 출장이고요. 베이징 출차이니까 북경 출장이 되겠죠. 그러면 你去过北京出差吗는 너 당신 북경 출장 가 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남규 씨가 직접 보미 씨에게 북경 출장 가봤는지 한번 여쭤봐 주실래요? 네. 你去过北京出差吗? 이 추차이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추차이. 추차이. 네. 你去过北京出差吗? 出差吗? 차이. 추차이. 네. 출차이. 출장은 안 끝나잖아요. 네. 출차이. 한번 더 해볼까요? 你去过北京出差吗? 아니 이번에 또 추차이만 시켜서. 你去过. 아, 你去过北京出差吗? 맞아요. 좋습니다. 통과. 통과. 힘드네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보미 대리님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게요. 출장은 많이 다녀봤지만 상하이만 가보고 베이징은 못 가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一次也没去过一次也没去过 이게 매일 취고니까 못 가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와, 뭐 숫자 맞아. 2츠 네. 이게 한 번도 못 가봤다, 1도 못 가봤다 이런 표현인가요? 이건 알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오. 다 아, 맞아요, 맞추셨습니다. 맞아요. 네, 어. 이츠 한 번. 근데 도가 있으니까 예가 있으니까 이츠 예. 한 번도 아. 우리말 어순 그대로 한 번도 매일 취고 못 가봤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 두 분 대화로 한번 들어볼게요. 남규 씨가 먼저 질문 주시면 답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你去过北京出差吗?一次也没去过一次也没去过 왠지 귀찮아서 좀 안 가봤어.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네. 이츠예 뭔가 중국어 원어민처럼 할 때 예를 좀 더 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츠 하고 쉬고 예 메이치고 이러면 조금 더 잘 들려요. 한번 해볼까요? 一次也没去过 이츠 이츠 예. 也没去过 네 맞아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나중에 빨리 말하면 이게 확 굉장히 정확하게 들려요. 네. 一次也没去过一次也没去过 이츠 예. 也没去过 네 맞아요. 그렇게 네, 오늘은 경험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 이 꾸어, 꾸어라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찬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페이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경 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입사원 리낭꼬이 남규 씨께서 긴장되고 설레이는 마음에 보미 대리에게 자꾸 자문을 이렇게 구합니다. 你去过北京出差吗你去过北京出差吗 아, 你去过北京出差吗? 맞아요. 좋습니다. 내가 출장은 많이 다녀봤지만 상하이만 가보고 베이징은 못 가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一次也没去过
이츠也没去过. 이츠 한 번. 근데 도가 있으니까 예가 있으니까 이츠 예. 한 번도 아. 우리말 어순 그대로 한 번도 메이 취고 못 가봤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츠 예. 예, 没去过. 네, 맞아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 전 세계에서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 해외 여행들 많이 다니시죠? 네. 그 요즘에는 비행기 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국내 여행과 가까운 해외 여행 비용이 비슷하게 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의식주 외에도 어떤 쉬는 거나 삶의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또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보미 씨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나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가족들끼리 일본 여행 다녀왔거든요. 와, 가서 부러워요. 일본은 맛있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먹방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에는 비행기를 가장 자주 타시는 분이 아마 한경 씨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저는 네, 그렇죠. 네, 작가님이 연락하면 그렇게 중국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대본에 작가님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아, 대본에 또 썼어요, 그거를 세상에나. 아니, 저야 뭐 여행 간다는 느낌보다는 일하러 행사 뛰러 가는 거니까요. 네. 뭐 크게 설레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비행기를 타면 이제 뭔가 새로운 환경에 간다는 설렘은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중국 친구들이 뭐 97년생, 98년생들까지 있거든요, 제 주변에. 네. 뭐 여름 되면 여름이라서 놀러 가야 되고 겨울 되면 스키 타러 또 호주 뭐 어디든 가야 돼, 캐나다 가야 되고 그래서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고 아무래도 이 중국 경제가 좀 많이 성장을 하면서 좀 이렇게 여행을 하는 문화가 점점 더 많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방금 한경 씨가 말씀하신 대로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해외여행 인구가 해마다 증가해서 현재 지금 그 수가 1억 3천만 명을 와.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요가 많은 곳에는 또 편리함이 생기기 마련이죠. 중국의 여행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 호텔이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중국에는 온라인 여행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또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입니다. 뭐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중국에서 여행 티켓을 사려고 인터넷 서칭을 하면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과연 이 회사를 내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시트립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보기에 깔끔하게 보여요. 내가 어디를 찾고자 하고 어디를 가고 싶고 가격이 얼마고가 굉장히 잘 보여 있고 뭐 가격 비교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시트립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커서 굉장히 많은 중국 분들과 또 저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 사죠. 네, 현재 이 중국에서 시트립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데요. 이 온라인 회원이 2억 5천 명에 달하고요. 그리고 시트립 모바일 앱의 누적 다운로드 규모는 23억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해외여행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시트립의 성장은 뭐 이게 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행 뭐 검색하면 모두도 뜨고 뭐 하나도 뜨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여행 딱 검색하면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방금 언급되고 있는 시트립이고요. 또 하나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는 취날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좀 각광받고 있는 여행사로는 두니오라는 여행사까지 좀 이렇게 3대 여행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취날 하면 어디 가니 뭐 그런 맞습니다. 그런 네. 깨알 자랑 한번 해봤고요. 네, 이렇게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랑 맞물려서 중국의 여행업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가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 시트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업 리포트 준비하는 내내 여행 가고 싶어서 들썩거리는 마음 그러니까요. 진정시키느냐고 애먹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하는 기업 리포트 함께 보시죠. 이름 시트립, 1999년 출생. 어린 시절 분야 막론하고 신경 소리 한번 안 들어보고 자란 사람 없을 텐데요. 네. 시트립을 만든 량젠장 회장 정도는 돼야 진짜 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컴퓨터 신동으로 불리며 16살에 푸단대 컴퓨터학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와, 16살이에요. 그것도 모자라 푸단대 학위를 마치기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 공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2년 만에 취득하게 됩니다. 와, 대박이다 이 정도. 이 정도면 영재발군단에서도 감당 못할 신동 수준이죠. 그러네요. 그 후 1996년 그는 실리콘밸리의 IT 회사 오라클에 입사하는데요.
오라클이라 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IT 기업으로 매출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어마무시한 곳이죠. 네. 이곳에서 일하던 량지엔장은 당시 90년대 후반 거세게 불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사업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요. 엿봤으니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죠. 1999년 오라클에서 나온 량지엔장은 상해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시트립을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중국 여행객들은 여행사를 찾아가야만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여 여행 예약하는 데만도 하루가 꼬박 소요될 정도였죠. 그랬군요. 진짜 오래 걸리네요. 네. 네, 량지엔장은 이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윽고 시트립은 인터넷으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네. 괜히 영재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최초로 여행사에 온라인 운영 관리 및 오프라인 콜센터를 도입한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로 업무 효율은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네. 이 같은 전략 덕분에 중국 온라인 여행사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시트립. 창업 4년 만인 2003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가 하면 2010년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온라인 여행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 상황. 해외로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맞아 시트립의 성장과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쭉!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야 너는 신동이야. 너는 정말 똑똑했는데 지금 얼굴이 다 빨개지는 게 이 정도는 돼야 엄마 이 정도는 돼야 신동이래요. 진짜. 아니 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진짜. 그렇죠. 16살 때 대학 정도는 가져야 친제 소리 나오는 건데. 네. 그런데 시트립이 나오기 전에 중국에서는 해외여행을 알아보고 예매하기가 좀 어려웠나요? 네, 일단 그 장소까지 가는데 여름에 버스 타고 버스에 사람들 정말 많고요. 지하철 타고 정말 많고요. 가서 가면 또 사람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이게 그때 아직 뭔가 시스템이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서 뭐 돈은 얼마를 어떻게 내야 되고 이런 게 없었고 뭔가 서비스란 개념 자체도 없었을 때여서 좀 아빠랑 같이 갔는데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네, 이렇게 중국의 해외여행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온라인 여행 서비스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시트립은 해외여행 준비 단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저도 이 여행하려고 검색을 할 때 시트립이라는 기업을 많이 네네.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중국 기업인지 몰랐어요. 아. 그래서 혹시 이게 C트립 할 때 C가 차이나 할 때 C인지 어떤 건지. CHIN. 네. 나름 창의적인데 뭐 차이나는 아니고요. 이게 커스터머. 저는 이 밑에 한문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한문을 보면 시의 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휴정. 네. 네, 이 시의 정 같은 경우는 시에는 뭔가 데리고 가다, 뭔가 이끌어주다 네. 이런 뜻이고요. 정은 꾸어정, 과정할 때 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뭔가 내가 대신 예측해주고 뭔가 분석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너를 끌고 가줄게라는 뜻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좋은 뜻이 있어서 그런지 현재 시트립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직원만 15,000명에 달하고요. 이 시가총액은 280억 달러, 약 31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중국 온라인 여행사 중에서 또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트립. 그 성장 비법을 지금부터 키워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여기 붙어라. 저만 하나요? 여기 붙어라. 저만 하나요? 붙을게요. 이런 거 우리 마을에서만 했었나? 듣고 싶은데. 네. 네, 우리 어렸을 때 이 놀이터 가면 동네 그 언니, 그 엉아들이 꼭 이렇게 수막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잖아요. 네. 즉 그 역할 하는 즉슨 이제 이 놀이로 내가 이끌겠다의 역할이었는데 시트립이 바로 이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페이스는 저도 그런 추억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희 동네에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엉아들도 우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혼자 놀기는 좀 심심하니까 그쵸. 저희를 다 맞아요. 불러놓은 게 아닐까. 네. 저는 이 설명이 너무 딱 적절한 설명이라고 딱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시트립이 세계 시장을 노리기엔 조금 역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숨바꼭질할 이제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바로 2015년 중국 2위 여행 사이트인
취날이겠죠. 취날 저 알아요. 취날. 어디 가냐고요? 아, 내가 잘못한 줄 눈빛이 알았어요. 아주- 저도요. 그렇죠. 뭐 취날 어디 가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행사인데요. 네. 또 여기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이 영국 항공권 검색 서비스 업체인 스카이스캐너, 스카이스캐너 아시죠? 네. 네. 스카이스캐너. 거기랑도 이제 음. 사들였어요. 어머. 제가 이거 대박이죠. 비행기표 검색할 때 가장 먼저 여는 게 스카이스캐너인데 네. 여기를 중국 기업이었어요. 데리고 간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는 뭐 시트립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번쯤은 다 써봤을 거예요. 네. 스카이스캐너 많이들 이용하고 계셨을 텐데요. 스카이스캐너는 월간 이용자만 5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와. 최대의 여행 검색 엔진 중에 한 곳이고요. 또 하나 또 빠뜨릴 수 없는 설명이요. 아까 이제 보미 씨가 되게 열광하셨던 취날. 취날. 네, 취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중국은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여행 검색하면 바로 이제 취날 플랫폼으로 이제 바로 검색이 돼요. 그리고 비행기표 검색해도 취날이 바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숙박, 호텔, 뭘 검색해도 플랫폼은 취날로 귀결이 되거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인지도 있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 스카이 스캐너를 시트립이 데리고 온 게 저는 굉장히 영리하다는 생각이 든 게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안에 있는 인프라랑 전 세계에 있는 인프라를 연결한 거니까 와, 이 기업 되게 영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시트립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 있는 게 창업 초기부터 오프라인 인프라를 또 막 잘 구축해 놨기 때문이라고 네. 합니다. 시트립은 기존 온라인 여행 서비스와 좀 차별화를 둬서 이 항공, 기차표, 호텔 예약, 또 여행 상품 판매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좀 유기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온라인의 거품이 조금 꺼졌을 때도 오프라인이 굳건히 받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중요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네. 네, 특히나 그 오프라인 서비스를 많이 강화를 했는데요. 중국 여행사에서는 이걸 진짜 보기 힘든데 콜센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했고, 아, 특히나 이거 전 너무 신기했는데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이 티켓을 가지고 가서 제공해주는 티켓맨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더욱더 오프라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행의 백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는 거죠? 네, 먹는 거죠. 아.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네. 요새는 먹방이죠. 네, 네. 먹방 투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요. 여행에서 숙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트립에서는 메이슐린이라고 해서 식미림, 즉 음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판 미슐랭 가이드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도 그래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게 공략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식가들이 몇 명 계세요. 그분들이 직접 가서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걸고 안에 코멘트 그리고 추천하는 음식 사진이랑 가격 다 나와 있고요. 뭐 영업 시간 그리고 주소 바로 전화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제가 좀 이거 괜찮다 했던 거는 그런 미식가들의 코멘트나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실제로 거기서 예약을 하고 실제로 먹어본 분들의 후기가 정말 네. 세세하게 뭐 별점, 사진, 멘트들로 해서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저도 다음에 가면 꼭 한번 여기를 이용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네. 이 중국 여행객들에게 제공하는 세계 맛집 평가서라고 하는데요. 지난 5월에 공식 출시를 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서비스인 거죠. 저도 여행 갈 때 이 트립 어드바이저 항상 곁에 끼고 사는데 네. 이 현재 미식린이 중화권을 포함해서 프랑스와 도쿄, 서울 그리고 미국 등으로 영역을 확대 중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여행 갈 때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키워드 둘. 다중이 량젠장입니다. 다중이? 다중이? 보통 이 키워드를 들으면 너무 공부만 해서 좀 인격은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 량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저명한 인구학자로도 유명하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웬 인구학자? 다방면에 출중해서 다중인가 봐요. 네. 그렇네요. 네, 다중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 두 캐릭터가 분명하게 분리돼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평소
SNS를 즐겨하는 양 회장은 각각의 웨이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하나는 이 시트립 회장 량지엔장, 또 하나는 인구학자 량지엔장인 거죠. 네, 역시 한 번 신동은 영원한 신동인가 봅니다. 네, 이 양 회장은요, 시트립의 성장세가 본격화될 무렵에요, CEO직을 내던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IT 분야로도 모자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인구 구조 문제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였다고 하네요. 진짜 똑똑하네요. 이 네. 정도면 신동이 아니라 그냥 천재네요. 네. 중국 사람들이 흔히들 무슨 차가 막히면 렌타에도 사람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많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량젠장 회장이 쓴 저서가 있는데 제목이 바로 중국인이 너무 많다고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인구학자로서 이 중국의 저출산 문제를 좀 적나라하게 꼬집는 책을 썼던 거죠. 사실 이 차이나 코드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네.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5년에 중국 정부가 정책을 시행한 지 35년 만에 한 자녀 정책을 전면 철폐했는데 이때 량지엔장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부터 사업가라는 느낌보다는 왠지 모르게 학자라는 느낌이 강한 이유가 있었네요. 회사를 벗어나면 인구학자로 살아가는 양 회장은 중국에서 가장 가방끈이 긴 기업가로 꼽힐 정도라고 해요. 네. 이게 이제 량 회장이 뭔가 인구학자로서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방금 우리 보미 씨가 말씀해 주신 웨이보 계정인데요. 네. 인구학자로서 활동하는 웨이보에는요, 한 게시물을 1,700개 정도를 올려서 굉장히 와.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히 SNS를 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시트립 회장으로서는 게시물 50개만 올려서 그냥 홍보 간간히 하는 정도로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회장보다는 인구학자로 좀 증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네. 이 량지엔장 회장이 중국 IT 업계에서 가장 특이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가는 게 네. 이쯤 되면 다중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양 회장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시트립은 여성에게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는 기업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고위 간부급의 34%가 여성이라고 하고요. 3만 명이 넘는 시트립의 직원 중에는 5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와. 네, 특히 작년 11월부터 CEO로 임명된 순재 또한 여성인데요. 시트립에 입사한 이후 12년 동안 혁혁한 공을 세워서 결국 CEO의 자리까지 앉게 됐습니다. 특히 2016년 바이두의 온라인 관광 서비스 자회사인 슈나왕과 합병을 이끌면서 포춘지가 매년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제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 시트립이 좀 여성들에 대한 복지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만약에 첫 출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국 돈으로 8,000위안, 약 140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요. 임신을 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 안전하게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택시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취학 자녀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정말 여자들이 다니기 좋은 회사인 것 복지가 같아요. 최고네요. 네. 이런 정책 하나하나만 봐도 이 량 회장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인구학자로서의 량지엔장 회장이 한 자녀 정책을 비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트립은 여행이라는 키워드 외에도 또 다양한 것들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한국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한국에서 인기 드라마였던 도깨비에서 브랜드 로고를 노출시키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어요. 네, 바로 이 장면이 나간 후로는요, 한국에서 홈페이지 접속량이 급증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가 10배가 증가했다고 해요. 네, 시트립이 송출하는 한국행 중국 관광객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한국 사업에 더욱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서울 명동의 경우 호텔 예약의 약 40% 정도가 시트립에서 발생할 정도의 수요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시트립의 활약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시트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진행되는 동안 다들 막 엉덩이가 의자에서 들썩들썩하지 어디로 바로 막 떠나버릴 것 같은 네. 그런 것처럼 이 여행이란 말은 정말 언제 들어도 설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 설레는 평생의 추억을 만들어주는 여행이란 단어는 더 의미가 있는데요. 시트립과 함께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지 앞으로를 더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중국집, 짜장면집 이런 맞아요. 이런 느낌이 네. 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일 줄이 긴 곳이 화자연의 본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처음 가면은 이제 미로처럼 길이 너무 그 정도예요. 이제 길을 잃기도 했고요. 저도 심지어 길을 정말요? 잃었습니다. 한국 외식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경영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리 있는 음식을 메뉴에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고 우와, 있으세요. 네. 진흙을 깨면은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갑이나 이렇게 칠순 같은 잔치를 할 때에는 장수면이라고 해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장수면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차이나 코드를 녹화하고 집에 가는데 네. 이게 제가 보통 아는 거거든요. 이 짜장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날 방송한 것 때문인지 그래서 제가 한 그릇을 다 못 먹는데 그날은 진짜 한 그릇을 싹 비우고 와.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혼자 짜장면을 싹 비우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떠올랐을 텐데, 그죠? 네. 저는 그날 저녁도 못 먹고 다른 녹화하러 갔는데 아이고 제가 또 눈치 그러니까요. 없이 혹시나 배가 혼자 고팠는지 몰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오늘도 또 이렇게 괴롭게 배고픈 여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한 번 더 자리해 주셨거든요. 네. 중국 외식업체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시는 차형빈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 외식업계 마케팅 떠오르는 샛별 차형빈이라고 합니다. 네. 떠오르는 샛별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금 일하고 계신 중국 외식업체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떻게 중국 외식업체에 취직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빈 씨가 중국 외식업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정체성은 중국 기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메뉴나 경영 방식 같은 거를 한국화시키는 건지 아니면 중국 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정체성은 중국 기업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메뉴 개발, 경영 방식 같은 거는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국 경영 방식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중국 기업이 조금 더 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 방식을 따르고 지침을 네. 내려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실행을 할 수 있을 텐데 본사에서 오셔가지고 그걸 막 교육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직접 북경에 가가지고 취중국어 해서 이제 출장 가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대부분 조금 큰 행사가 없을 때는 중국 분들 이제 오너분들께서 오셔서 이제 대회의를 이제 철야 회의까지 하고요. 네. 새벽까지 열심히 네.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가끔 이렇게 출장을 가서 이제 우와. 하고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취중거 출차이 하신다고 하니까 네. 정말로 중국 외식업체에서 일하신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 얼마나 자주 가는 편이세요?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고 한다면 1년에 한 4번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1년에 4번 정도 가시고. 근데 형빈 씨는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중국 외식업체에서 취업할 목적도 아니었고 그냥 동종업계에서 경력을 쌓으려고 들어간 곳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큰 외식업체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한국에서 처음 알았을 테고 처음에 북경 가서 본점을 봤을 때 그 느낌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중국을 이제 북경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저희 본점을 갔었을 때 그때는 거대한 관광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북경 본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규모가 커서 사람이 처음 가면은 이제 미로처럼 길이 너무 그 정도예요? 이제 길을 잃기도 했고요. 저도 심지어 정말요? 길을 잃었습니다. 진짜요? 처음에 갔었을 때 부사장님과 같이 갔는데 길을 못 찾게 했어서 부사장님 한 10분 정도를 찾았어요. 그 저희 본점 안에서만. 그랬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공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기다리면서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하나 또 말씀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부사장님과 처음에 북경 본점을 갔었을 때 사번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갔었을 때 그 거리가 이제 먹자 골목 같은 한국의 건대의 먹자 골목 같은 그런 거리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만 이제 저희 이제 화자연이 두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디가 화자연 본점이냐 했었을 본점인지. 때 네. 이제 부사장님이 조금 이제 과장해서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제일 줄이 긴 곳이 화자연의 본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 뭐 이렇게 그래, 과장까지 맞다지. 하시나 네. 과장까지 하시나 약간 있으신가? 살짝 허세가 조금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다른 거 다 비교했었을 때 제일 줄이 길고 제일 사람이 많은 인파가 많은 곳이 저희 본점이었습니다. 네. 와, 그러면 북경에 처음 갔다 오고 나서 그 전에 갖고 있던 이제 뭐 중국, 베이징, 뭐 그거에 대한 선입견들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듣기로는 북경 이제 중국에서도 북경은 엄청난 대도시로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중국이랑 많이 다를 거라는 말을 네네네. 들었었는데요. 중국에서 특히 북경은 미니멈과 맥시멈의 차이가 제일 큰 곳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네. 이제 외식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외식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제가 갔다 와서 마인드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중국을 오가시면서 직접 눈으로 중국 외식 업체들을 접하고 계시잖아요. 이 중국 외식업의 트렌드는 어떤지 좀 궁금해요. 현재 중국 외식업의 트렌드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선진화된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분들도 점점 이제 깔끔하고 좀 차원 높은 QCS라고 하죠. 네. 그 이제 퀄리티 클리니스 서비스라는 오. 그런 거를 강조해서 조금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경우 저렴한 식당보다는 맛과 서비스가 좀 더 높은 것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그렇군요.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가면은 꼭 하나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나라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없죠. 붕어빵이나 어묵 뭐 이런 게 많을 텐데 네. 그런 거를 정말 꼭 먹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음식 트렌드를 알 수가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한국은 길거리 음식 유행이 빨리 바뀌잖아요. 어저께 핫도그 파셨던 분이 한 달 뒤에 갑자기 컵밥을 팔고 맞아요. 사장님은 같은데. 네, 또 붕어빵을 팔고 계셨던 분이 갑자기 회오리 감자를 막 팔고 아, 계신다든가. 맞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는 길거리 음식만 봐도 유행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음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또 제가 또 전문이지 아, 않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또 길거리 음식 전문가 배정현인데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사실 중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유행이 막 급변한다기보다는 네. 조금 그 전통 강호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 겨울철에는 빼놓을 수 없는 이 뜨뜻해지는 마라탕이 길거리에서 네. 거의 뭐 유학생들의 발목을 막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겨울의 별미는 당우루라고 해서요. 과일 꼬치인데요. 그 과일에 이렇게 물엿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담궈가지고, 네, 그런 거 말하는 거구나. 당우루인데 이게 달콤할 법하면 새콤하고, 막 새콤할 때 또 금방 달콤하고, 네, 언제까지 먹어야 될지 알 수 없는, 네, 그게 막 떠오르네요. 네, 또 음식 얘기하니까 심장이 그러니까 막 벌렁벌렁 거리기 벌렁벌렁하죠. 시작했는데요.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경영 방침 본토 그대로를 좀 배워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국에서 외식 경영을 전공한 학도로서 그리고 한국에서 수많은 음식집을 섭렵한 사람으로서 한국 외식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경영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저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하시길 고객이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친구가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 고객이 왔을 때 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 이제 관시, 중국에서 관시라고 하죠. 네. 관시를 제일 중요시 하시는 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를 더 말씀해 드리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 메뉴가 틀은 짜여져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것만 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쌤이나 이제 MC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요리가 선호하시는 요리가 있으면은 그 요리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코스에 넣어드리기도 와. 하고요. 혹시 알레르기나 이런 것처럼 좀 네네네. 먹기 싫어하시는 선호하지 않는 음식에 대해서는 빼드리고 원하시는 요리를 다시 채워드리는 대체해주시고. 와, 네, 그런 요리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처음에 형빈 팀장님을 모시고 얘기할 때 중국 외식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이 중국 음식점에 대한 어떤 선견, 편입견 이런 게 있었던 게 네. 뭐 그냥 중국집, 짜장면집 이런 맞아요. 이런 느낌이 네. 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편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네, 우리도 왜 정통 한식 맛보려면 고급 한정식집 가잖아요. 그것처럼 정통의 이제 북경 요리를 맛보려면 우리 그 맘가와 계시는 곳에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계신 그 업체만의 또 다른 특성화된 서비스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토리 있는 음식을 메뉴에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고 우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길상 진흙구이라는 요리가 있는데요. 이제 닭 요리를 이제 진흙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통으로 나와서 그 진흙을 깨서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본것 먹는 같아요. 네. 그런 요리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진흙을 깨면은 복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갑이나 이렇게 칠순 같은 잔치를 할 때에는 장수면이라고 해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장수면을 이렇게 제공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생선 요리를 접대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풍습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물고기의 위 발음과 해마다 풍요롭기를 바랍니다라는 위의 네, 발음이 맞아요. 같아서 그런 요리를 의미상으로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형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어떤 음식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다가 회장님의 눈에 띄어서 좋게 바라보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음식에 깃든 역사나 이야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북경 요리의 역사와 그다음 중국 문화, 중국 요리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는 것을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문화 교류 컨텐츠를 자체가 문화 교류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럴 수 음식으로 네. 제일 편하게 사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음식과 역사 그리고 문화 세 가지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와. 이 문화교류의 콘텐츠라는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네. 차이나코드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중국을 사랑하려면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실크로드 영화관 담당하시던 선나리 씨도 똑같이 네. 영화를 통해서 양국 간의 문화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형민 팀장님은 그러니까 음식을 통한 양국 간의 그 문화 교류를 이루고 싶은 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음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분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 제일 먼저 권하는 게 혹시 식사하셨나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뭐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음식이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 제일 다가가기 쉬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를 이제 문화적으로 차원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떠오르는 샛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2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중국 외식업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면은 이제 대중적으로 북경 음식을 알릴 수 있는 외식업체로 이제 한국에서 자리 잡는 것이 이제 최고의 꿈이고 그다음에 한중 관계가 음식으로 조금 지금의 한중 관계가 조금 더 잘 풀리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와. 역시 떠오르는 샛별다운 포부가 담긴 그런 네. 희망찬 꿈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계획하는 거 다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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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짜이. 바이바이.